안녕하세요. 육체인 빅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총총TV 총총에서 IFB 프로로 최현정입니다. 빵이야.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내추럴로 벌크업 진짜 가능할까요? 제가 그동안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내추럴 벌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했어요. 왜 그 내추럴한 벌크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근육량을 어쨌든 늘리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을 한다 해서 근육량이 엄청나게 같이 많이 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지방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케미컬 약물 사용자 선수처럼 그렇게 뭔가 도움을 받아서 근육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추럴은 적정한 체지방량, 클린한 식단으로 먹으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일반인들이 몸무게를 일부러 찌워서 덩치를 키우고 근육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이 벌크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벌크업을 적용할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이제 결국 지방이 많이 낀다는 거죠. 결국 지방이 많이 끼면 오히려 호르몬적으로 더 불균형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인슐린 맞아.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몸무게 쪘다 뺐다를 한 몇 번 정도 반복을 하셨어요? 대회를 한 30번 넘게 나가셨잖아요. 저도 30번 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쪘다 뺐다 하면서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벌크업 지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회 30번도 넘게 출전한 이 두 명의 프로 선수들이 진짜 이 림매스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먹고 있는 칼로리나 먹는 보충제나 다 알려드리면서 일반인이나 직장인분들도 이 채널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많이 벌크업을 해본 경험자로서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회를 뛰면서 클린한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평상시보다도 더 음식을 클린하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리가 오히려 제가 옛날에 말랐을 때는 한두 끼만 먹고 더럽게 먹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몸이 근육량도 더 많이 생기고 수행 능력도 좋아지더라고요. 클린한 상태에서 칼로리를 높이니까. 그러면 칼로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식사 간격은 한 몇 번 정도? 제가 한 평균 4끼, 5끼 이렇게. 그러면은 한 3-4시간마다 한 번씩 섭취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저녁까지 그 텀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3-4시간은 아니고 한 거의 3시간이 아니면 2시간 한 번에 몰아 먹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선수나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제 직장인이나 바쁜 일반인 분들은 이거 하기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끼니를 물론 딱 뭐 3시간마다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직장인분들은 솔직히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중간에 일하다 갑자기 도시락 꺼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 꼭 그 시간대에 맞춰 먹지 않아서 하루 총 칼로리를 총 칼로리에 맞추면 된다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그 몰아서 먹어야 될 때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식사 시간을 한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라도 먹죠. 더 쪼개서. 그러면은 그럴 때 잠깐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아니면 솔직히 직장인이나 일반인 분들은 아침 챙겨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혹시 추천해줄 만한 음식이나 뭐 보충제가 있을까요? 저도 아침에 되게 입이 짧고 소화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갈아 마시거나 보충제를 타서 마시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트밀 한 30g에서 50g, 그다음에 단백질 30,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해갖고 유당이 없는 제품을 해서 아몬드 버리지 언스위트를 그걸 갈아서 한 끼 마시면 그게 한 500칼로리 정도 되고. 되게 칼로리 계산하기가 간편하네요. 네, 맞아요. 제물 제기도 좋고 왜냐면 그냥 스푼으로 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은 저는 그런 식으로 먹고.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식사를 못 할 때는 뭐 보충제 같은 거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이 컨텐츠에 실제로 뭘 먹는지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집에서 진짜 먹는 보충제나 이런 걸 좀 다 들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식사 못했을 때나 이럴 때 먹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오트밀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오트밀 들고 오기 힘드니까 오트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탄수화물 먹을 때가 있고 이거 같은 탄수화물 보충제거든요. 카볼린이라는 건데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스푼 먹으면 50g이 탄수화물을 먹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복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 전에 식사를 급하게 못했을 때 대체로 이걸 먹고 운동하면은 확실히 혈당도 올라가고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뭐 스쿼트나 이런 거 하면 좀 많이 혈당이 떨어진 느낌 나잖아요. 그때도 이제 먹고. 운동. 그러면 평소에 식사 안 하실 때도 드세요? 그거 먹어. 이거는 식사할 때 안 할 때 다 먹어요.
벌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우리가 만드는데 필요하긴 그렇죠. 한데 결국에는 탄수화물 양이 그렇죠.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나 벌크업을 할 때나.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백질의 불이라고 하면은 탄수화물이 장작이에요. 장작이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틴만 너무 집착해서 맞아요. 챙기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는 게 이해가 돼요. 아, 이 형님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네, 이거를 맞아요. 네. 드시는구나. 왜냐면 평상시 식사로 이렇게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지 뭐 림메서버나 벌크업이 되는데 음식으로 부족할 때는 이렇게 더 먹죠. 그리고 운동 후에도 우리가 보충제만 단백질 보충제만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 탄수화물이 없는 거를 막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그렇지. 살찌는 줄 알고. 근데 그때 사실 탄수화물이 같이 이제 먹어줘야지. 그렇죠. 운동 후에 글리코겐 회복이 가장 높거든요. 맞아요.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체중 곱하기 1.6배, 1점 먹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글리코겐이 딱 다시 쌓이고 몸이 빵빵해지거든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몸이 확 꺼지는 느낌 있잖아요. 펌핑이 이제 빠지면서. 근데 그때 이걸 딱 먹으면 계속 유지가 좀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심과 저녁은 보통 어떻게 드세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회 때는 닭가슴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림메스업이나 이런 버크업 할 때는 좀 편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먹거든요. 뭐 소고기를 먹던 돼지고기를 먹던 오리고기를 먹던 맛있는 걸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그런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분들은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할 텐데 네. 혹시 추천해줄 만한 메뉴 같은 거 없을까요? 일반 백반에다가 거기에 고기를 추가해 먹는 게 제일 좋죠. 뭐 거기에 생선을 됐던 아니면 뭐 좀 약간 더티하게 하지만 제육 제육. 저도 제육볶음 많이 먹어요. 남자는 역시 제육이죠. 제육. 남자들의 그 소울푸드 아닙니까? 소울푸드, 예. 계란을 또 따로 시켜서 저 먹기도 하고 괜찮죠 그런 거. 맞아요. 그럼 뭐 벌크업 충분히 식단이 될 수 있다. 저는 햄버거 단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햄버거요? 네. 저는 햄버거는 사실 지금 이제 마치 좀 더티 벌크업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계속 먹어요. 매일. 아니 운동하는 사람 아니네. 이 형님 운동하는 사람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체중을 불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88kg거든요. 이렇게 좀 더티하게 먹고 좀 다양한 음식들 먹으니까 계속 몸무게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녁도 가능한 한은 일단은 그냥 밥과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요즘에는 제가 더티할 때는 짬뽕도 먹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만 하면은 이 진짜 대중 없이 그냥 막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수들은 칼로리를 설정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먹더라도 현재 그러면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로 맞춰놓고 드시죠? 기본적인 1인분의 식사 정도가 한 500에서 진짜 많아봐야 700칼로리거든요. 그 정도를 맞추고 5개 먹으니까 거의 한 3,500 3,500에서 많게는 4,000. 저랑 비슷하게 드시네요. 그러니까 항상 클린하게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칼로리 트래킹 하기도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바쁘고 하면은 그걸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비시즌에는 인간관계도 챙겨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할 일도 많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4,000칼로리를 먹되 우리가 탄단지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사람들이 단백질을 좀 집착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음식을 한번 먹을 때 단백질은 오히려 조금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시즌 때, 대회 때 거의 보면 단백질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단백질을 이미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관이나 이런 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회복한다는 느낌으로 탄수화물을 억지로도 잘 챙겨 먹으려 하고 단백질은 그냥 진짜로 없으면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안 챙겨 먹어도 제가 트래킹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6배에서 8배 이상은 먹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보충제도 우리가 계속 먹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4,000칼로리씩 먹냐 말이 되냐. 그리고 마른 분들은 특히 이래요. 그렇게 챙겨 먹기가 힘들다. 왜 나는 먹는데 억지로 먹는 느낌이 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사실 입이 엄청 짧고 소화를 잘 못하는 원래 스타일이긴 해요. 몸 자체가. 근데 이게 먹어 버릇하면은 그 시간마다 배가 고파요. 그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소화도 잘 안 되고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파갖고 먹을 수밖에 없게 돼서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한두 달 정도 그거를 적응을 하는 기간을 주면은 알아서 소화기관도 더 발달하게 될 거고 대사량도 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당연히 많이 먹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내가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벌크업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먹는 양부터 일단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먹으려면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려면 운동 강도가 나와야 운동 되잖아요. 강도가 나와야죠. 네. 근데 보통 운동은 잘 안 하면서 먹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설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을 하는데 칼로리 그러면 소모가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질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도 왜 배가 안 고프냐면 자기는 강도 있게 나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량도 많이 치고 세트 수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초보자들은 운동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강도가 안 나온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음식을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여러 번 아까 말씀드린 2시간마다 아니면 뭐 1시간마다 3시간마다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고 그게 막 5시간, 6시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루 총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형님이 그러면은 그 초보자들한테 벌크업 할 때 추천하는 운동 루틴이라던가 반복 횟수라던가 세트라던가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컵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체중을 늘리는 거에 이점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처럼 횟수를 좀 많이 반복하고 세트 수를 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강도 있게 무게도 좀 치면서 횟수를 뭐 10회 이상 넘어가지 않게 딱 물론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하게 타겟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서 10회 이하로 하면서 무게를 점점적으로 올리는 게 벌크업 할 때는 확실히 좀 더 도움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게가 올라가는 거를. 근데 여기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자기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이 말 들으면 또 무게만 올리려고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막 3시간씩 하고 막 50세트씩 하고 막 했던 게 결국에는 그게 자세 연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자세 연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확한 자세로 컴팩트하게 뭐 1시간에서 1시간 뭐 10분, 20분 안에 운동을 끝낼 수가 있다 보는데 그 과정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1시간에서 운동을 못 끝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하고 빨리 10개, 쉽게 10개만 딱 하고 딱 가지 뭐 세트 뭐 3세트, 4세트만 하고 가시려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는 그런 운동을 오래 하는 선수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세트를 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초보자분들 어쨌든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천하시는 분할 수나 뭐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분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부위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네, 강도를 확실하게 뽑고 휴식을 완벽하게 취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해당 부위가 뭐 무게가 올라간다든지 더 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휴식을 좀 완벽하게 취한 상태에서 들어서 지금 5분할로 이제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초보자분들이나 뭐 일반인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의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잦은 빈도수가 좀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뭐 3분할이라든지 뭐 진짜 더 초보자분들은 2분할까지도 해서 좀 다양한 내가 운동을 내 몸에 더 뵐 수 있게 자주 네, 자주 해야죠. 네, 뭐 직장인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헬스장 가는 횟수가 한 3번, 4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뭐 무분할이나 2분할 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일반인들 분이 하는 거랑은 조금 운동의 강도 차이가 있어서 분할이 이렇게 개개인에 맞춰서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 내가 맞춰서 분할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중량과 세트 수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세트는 한 부위당 한 20세트에서 한 25세트. 많은데요?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그다음에 중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탑세트 괜찮더라고요. 물론 서포트가 이제 받아서 10개까지 이거를 밀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중량을 좀 한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2 정도를 줄여서 이제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못 따라가요. 맞아요. 이거는 운동 숙련도가 어쨌든 좋아야지 이걸 할 수 있는 세트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인 초보자분들이 그냥 따라하시면 무조건 부상의 그렇죠, 위험이 있는 운동이죠. 그러면 그 형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상적인 벌크업 기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체지방을 그냥 벌크업을 내가 맥스를 좀 어느 정도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최소 6개월 이상을 유지해야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대회가 이제 11월에 있어서 그걸 맞춰서 이제 한 6, 7월까지는 계속 벌크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벌크업 영상 오늘 보고 나면 벌크업 필승 이런 다음에 이제 한 2, 3일 하다가 보면 그만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크업을 적용할 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운동이나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선수들은 목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그 몸이 좋아지고 싶고 그냥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있어서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기 어렵거든요. 다이어트가 아닌 이상 너무 그렇게 막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먹어야겠다 이거보다는 최대한 너무 더럽지만 않게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뭐 과자를 먹으면서 벌크업을 하면은 건 확실히 건강이 안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탄수화물과 양질의 고기를 같이 먹어서 이거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음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월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외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입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벌컵이라고 하더라도 10,000칼로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혹시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이제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또 살이 찌면 컨디션도 안 좋아져요. 맞아요.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양심상 유산소를 탄다던가 예. 원래 사실 벌크업 할 때 유산소를 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오, 진짜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심박수를 만들어주는 게 지방을 유지하면서 벌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산소를 뭐 엄청 고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한 40분 정도 걸어줄 대사만 끌어올릴 수 정도. 그런 저랑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네, 내가 필요 이상을 먹었을 때는 다음날 그냥 유산소를 좀 더 그보다 좀 더 많이 탄다던가 아니면 다음날 음식량을 좀 줄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일주일 총 칼로리에서 몸이 또 변한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날 전날 먹은 거만큼 좀 다음날 좀 줄여서 먹으면은 어느 정도 이런 체중에 너무 불필요한 증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 프로틴을 드세요, 안 드세요? 좀 먹어요. 예. 아, 예, 드세요? 예. 근데 그 우리가 운동 직후에 기회창이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분분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예, 맞아요. 형님도 그런 저도 그런 드세요? 생각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뭐 단백질도 같이 먹으면은 뭐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추럴이니까 뭐 네. 밑져야 본전이더라도 네. 뭐 다 챙겨야 되는 거. 운동 직후에 먹는 혹시 프로틴은 뭐 드세요? 아, 제가 프로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틴을 제가 카틴이랑 같이 예, 프로틴이랑 이제 먹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는 편의점에 이제 파는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원래는 제가 다른 엠버서더가 있었는데 지금 계약이 끝나서 원래 그거를 주로 먹었어요. 네. 광고주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지금 없어서 저는 지원받고 네, 있는데 네, 제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빅터니 걸로 저 일주일 전부터 여기 아이언맥스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인데 요게 아니 저 이거 지원받고 이게 찍으라고 찍으라고 거잖아요. 아니 독일에서 계속 이게 아이언맥스가 확실히 보충제가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맛도 승현이 좋고 퀄리티. 거 이제 뭐 블루베리 뭐 치즈 케이크 이런 거 먹었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는 뭐 진짜로 사기더라고. 너무 사기예요, 맛있어요. 사기. 단백질 보충. 여기에는 진짜 초코칩 들어있어요. 아시죠? 초코칩. 저한 스푼만. 아 이거 입금하고 혹시 그러면은 프로틴 말고 다른 보충제는 뭐 드세요? 혹시 진짜 도움되는 보충제? 일단 이 크레아틴은 좀 꼭 먹고요. 크레아틴 네. 저도 먹고 있습니다. 보충제도 보면은 좀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보충제들이 우리가 뭐 A 등급, 뭐 S 등급 이런 맞아요, 보충제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아틴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내추럴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성분이라고 하면 크레아틴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운동 전에 이게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드시는 것들인데 와 아니 이게 전에 먹는 거죠. 시트룰린도 드시는 예, 거예요? 시트룰린, 그다음에 타우린, 와. 그다음에 이제 베타알라닌 그리고 이 왜냐면 이게 사실 한 가지의 부스터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는 그렇죠. 성분은. 근데 이렇게 따로 먹으면 좀 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먹는 게 여기 이제 글리세롤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이런 제품이 안 들어있어서 여기다 글리세롤에다 이걸 같이 타서 운동 전에 먹죠. 여기에 지금 소금도 핑크솔트도 같이 들어있어. 우리가 그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성분 중에 카페인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은 카페인이죠.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각성 효과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도 많이 늘어나고 근력도 증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카페인 많이 먹는데 카페인은 따로 어떻게 드세요? 카페인은 그냥 저도 커피를 그냥 마시고 옛날에 이제 부스터를 많이 먹었어서 잠이 너무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도 기존에 그런 카페인 들어간 부스터를 너무 세서 저도 조금 줄여 먹거나 막 그랬었는데 저희가 운동 중에 BCAA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특히 EAA가 더 좋다고 이렇게 BCAA 보다 얘기를 많이 건강하게 하는데 더 근데 EAA랑 이 에너지라고 해서 카페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언맥스의 이 제품을 제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먹으면 좋겠다. 네, 한 서빙에 한 10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카페인이,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보다 조금 낮은 거죠. 어쨌든 너무 괜찮은데 아까 한번 예, 드셔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타서 먹고 네. 있거든요. 맛이 네, 어떠세요? 좋아요. 맛이 포도맛 같은데. 포도맛? 콜라포 맛 약간 비슷한가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거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해야 돼요. 갑자기 그거. 아니 저한테 사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광고 아니에요? 강제 구매 이거? 강제 판매? 강판?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여튼 제가 좋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몸무게 추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좋은 건지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몸무게 추이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갑자기 막 10kg씩 한 달에 막 빠지고 이러면 안 좋은 근손실이라고 그렇죠, 근손실 하잖아요. 많이 나죠. 마찬가지로 벌크업 할 때도 한 달에 갑자기 막 10kg가 찌거나 몇 킬로가 찌고 이렇게 되면 지방이 찔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살컵이 돼버리는 거죠. 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많아야 한 2, 3kg 정도.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2, 3kg 한 주당 뭐 한 0.5kg씩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몸무게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칼로리를 조절하거든요. 형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 막 봐도 이게 너무 그냥 단순히 몸이 빵빵한 느낌이 아니라 좀 진짜 지방이 끼는 것 같고 뭐 너무 붓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 보고서는 낮추죠 칼로리 조금. 네, 자 오늘은 IFBB 프로 피지크 선수인 그 청총영님을 모시고서 내추럴 실제로 벌크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현재 벌크업을 하고 있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벌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각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 패턴에 맞지 않으면 운동도 그렇지만 점진적 과부하라고 해서 점점점 음식량도 늘려나가는 식으로 가시고 그런 운동 강도도 늘려나가는 식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먹는 해서 그냥 그거를 다 똑같이 나한테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막 먹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패턴과 이런 거에 상황에 맞춰서 음식이나 이런 거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뻔한 말이지만 결국 이 운동 꾸준함이 답이다. 어쨌든 저희 채널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운동을 좀 배워봐야 되거든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이거 좋아요 갑자기 알았어요? 방해야.